(33페이지) 1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단어들은 앞쪽에 일부 중요한 것들이 있고요. 기본적인 어휘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잘 기억하고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한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먼저 33페이지에서 11번을 보면 11번은 지금 uncoordinated 이 단어가 중요한데 일단 여기 보면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끊어보면 coordinate라는 단어가 딱 보이는데 코가 함께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보면 order가 딱 보이죠. 그쵸? 그래서 order라는 것은 질서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뜻? 명령이라는 뜻으로도 쓰이죠. 그쵸? 자, 그러면 함께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coordinate는 함께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서로 잘 되도록 조정하다. 됐죠? 서로 잘 되도록 조절하다라는 뜻으로 coordinate는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coordinate는 조절하다 혹은 조정하다 혹은 조절하다라는 뜻이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서 지금 ed가 붙었으니까 당연히 과거 분사, 즉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지금 on이 딱 붙었으니까 on은 반대말을 만들어 쓴다라는 거 충분히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uncoordinated는 바로 무슨 말? 조정되지 않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조정되지 않은. 자, 그러면 조정되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뒤쪽에 보니까 죽는다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것끼리 쭉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면 참고로 여기에서 악틱이 보이는데 여기서 아크 있죠. 아크가 무엇을 가리키는 말? 곰을 가리키는 어근이래요. 그래서 남극과 북극 중에서 곰이 사는 곳은 어딜까요? 당연히. 그쵸? 이건 너무 기초적인 걸 물어보는 건가요? 그쵸? 곰이 사는 곳은 북극이잖아요. 남극엔? 그쵸? 펭귄이 살고. 아닌가?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그러면, 그래서 곰이 살고 있는 것은 북극이니까, 아크틱 하면 이제 북극의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붙었으니까, 여기에 딱 붙었죠. 그쵸? NT가 딱 붙었죠. NT는 이제 반대되는 그 뜻이니까, 그러면, 곰이 살고 있는 북극과 반대되는 곳이니까 엔타르틱 이렇게 쓰면 이제 남극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남극의 물고기가 자, 뒤에 보면 섭씨 6도씨의 뜨거운 물을 인카운터하게 될 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인카운터도 별표해 주세요. 인카운터는 사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단어죠. 그렇죠? 카운터의 의미를 생각하면 안 돼요. 카운터가 뭐야? 카운트하다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인카운터는 그냥 만나다, 경험하다 이 뜻으로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만나다, 경험하다 그 뜻인데요. 여기서는 그 뜨거운 물을 만난다, 즉 뜨거운 물을 경험하게 될 때 The chain of enzymatic reactions in their bodies becomes uncoordinated and they die 이렇게 쭉 보이죠. 그래서 연쇄 반응 이렇게 알아두세요. 체인과 그 다음에 뒤에 리액션을 같이 묶어서 연쇄 반응 됐죠? 원래 체인은 어떤 뜻이에요? 체인은 사슬이라든가 고리죠. 그쵸?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슬이라든가 고리, 이게 바로 이제 체인이잖아요. 그러면, 끊기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체인 리액션이 연쇄 반응이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엔짐이 보이죠? 엔짐이 바로 효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연쇄적인 효소 반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쇄적인 효소 반응. 그게 바로 chain of enzymatic reactions. 이게 바로 연쇄적인 효소 반응. 자, 그러면 물고기의 몸속에 있는 연쇄적인 효소 반응이 조정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카운터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인카운터와 관련된 거 가볍게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자, 적어주세요. 번거롭거나 귀찮아하지 마시고 늘 그래왔던 거니까 익숙해졌을 것 같고요. 자, 적어주세요. One day they encounter their friends. 그 다음 밑에 you may encounter few problems까지 쭉 한번 적어보세요. 기본적으로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이 있는 거죠. 그쵸? 인카운터가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만난다라는 것은
달려가다가 부딪혀서 만난다. 그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부딪히다라는 뜻이죠. bump into. 그래서 우연히 만나다. run into 역시 우연히 만나다. 그 다음에 come across도 잘 기억해 주세요. 우연히 만나다는 뜻이거든요. 원래 그 run이라든가 bump 같은 경우는 지나가다 이렇게 툭 치면서 부딪혀서 달려가다가 만난다. 그 느낌이 오는데 come across는 across가 바로 무슨 말이에요? across가? 가로질러서 그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across는 가로지르거나 혹은 교차한다는 느낌이거든요. 이게 across죠. 이게 cross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가 가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가는 방향이 있는데 서로 가는 방향이 교차되는 것. 그러면 서로 지나가다가 만난다. 그 뜻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ome across가 우연히 만나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 다음에 우연히 발견하다는 뜻으로도 come across를 씁니다. 아시겠죠? 교차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는 방향과 상대방이 가는 방향이 서로 교차되는 지점이니까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발견하다는 뜻이 생긴다. 자, 그리고 만난다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경험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딱 보면은 experience 보이죠? 이 경험하다라는 걸 충분히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잘 봐야 돼요. come up against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뜻이라고? come up against 뭔가 나타난다는 뜻이구나. 요거 생각하지 말고 come up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come up이면 그러면 오는데 업된다라는 것은 어떤 느낌인 거예요? 업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멀리 있으면 작은 점처럼 보이죠. 그렇죠? 근데 점점 가까이 와서 그 사람과 이렇게 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가까이 와서 그 사람과 마주하게 딱 되면 와이파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 재미없네. 자, 아무튼 이렇게 쭉 이렇게 점점 더 업돼서 만난다. 그런 의미니까 어제 이거 연습했는데 진짜. 자, 어찌됐건 만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come up against 그래서 업의 느낌을 살려서 만난다. 그래서 경험한다. 자,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12번으로 가겠습니다. 12번요. 12번은 밑에 보니까 delaying the inevitable radical she knew was coming her way 쭉 보이네요. 자, delay는 미루다, 연기하다 그 뜻이 될 것이고 inevitable은 불가피한 필연적인, 됐죠? 불가피한 필연적인. 물론 in이 붙어서 반대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inevitable은 피할 수 있는, 됐죠? inevitable은 피할 수 있는, inevitable은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필연적인, 됐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피하다 하면 또 뭐가 있는 거예요? 피하다 하면 이거 딱 있는 거죠. 그렇죠? 이거 딱 있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딱 붙이면 그러면 이제 피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피할 수 있는 거고 반대말 뭘 붙여서 접두어 on을 붙여서 unavoidable 이것과 같은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unavoidable, inevitable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고 방금 전에 선생님이 경험했던 거예요. 피할 수 없는 비웃음. 됐죠? 됐죠? 피할 수 없는 비웃음. 자, 아무튼 radical은 비웃음 적어주세요. radical은 비웃음. 물론 비웃다라는 뜻의 동사도 되죠? 그렇죠? 비웃다라는 뜻의 동사 된다라는 거. 그러게요. 남 얘기 같지가 않네요. 자, 아무튼 비웃다라는 건 또 우리가 동사 형태로 같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웃다. 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비웃다 해서 떠올릴 수 있는 거. 가장 쉽게 많이 봤던 거. 그렇죠? 요거 있죠? laugh at 이렇게 많이 쓰죠. 무엇을 비웃다 그랬을 때 laugh at 이렇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같이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철자 몇 개 안 되는데 우리가 경험을 적게 하기 때문에 막상 만났을 때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jeer at 역시 비웃다. jeer at 그 다음에 sneer at 역시 비웃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scoff at 이렇게 쓰면 다 비웃다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이제 목에 두르는 그 스카프하고는 철자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scoff at 그 다음에 jeer at, sneer at 특히 이렇게 at과 함께 쓰이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 잘 기억해 주세요. jeer at, sneer at, scoff at 다 비웃다. 그리고 비웃다 하면 또 얘도 있어요. 잘 기억해 주세요. mark 있죠, mark. mark가 동사로 쓰였을 때 비웃다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쟤는 형용사로도 많이 쓰이죠. 그쵸? 형용사로 많이 쓰이는데 이렇게 쓰이면 이게 어떤 테스트예요? 모의시험이라는 뜻이거든요. 모의시험. 그래서 요거 마크가 그래서 진짜와 같은 가짜. 그래서 모의의 그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그랬을 때 그걸 막 테스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무튼 동사를 쓰이면 비웃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웃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 여기 있는 것처럼 당연히 ridicule 얘도 있고요. 얘도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잘 기억해 주세요. deride 있죠. deride도 역시 비웃다. 그러니까 결국은 쉽게 생각해 보면 상대방을 막 비웃잖아요. 상대방을 막 비웃으면 진짜 말 같은 소리를 하세요. 그게 웃기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상대방을 막 비웃으면 상대방이 나한테 와가지고 때리대? 이렇게 생각하면 피할 수 없는 비웃음을 또 다시 한번 막 비웃으면 때리대? 이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비웃으면 피할 수 없는 비웃음. 그렇다고요. 자, 인생 부메랑이다. 다 돌아온다. 나중에 봐라. 다 똑같은 거야. 나중에 당한다. 10년만 지나봐. 10년만 지나보면 곱베리들 니네한테 욕할 거야. 늙은이는 저리 가시지. 이렇게 하면서. 자, 아무튼 어찌됐건 자, deride, ridicule 막 다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얘네들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얘네들을 꼭 기억합니다. jeer at, sneer at, scoff at 다 laugh at과 같은 의미의 비웃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뒤로 가서 13번, 14번 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13번 별표 좀 해주세요. 특히 여기 쓰이는 squeeze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힘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짜내듯이 이렇게 누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퀴즈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그 치약 있죠, 치약을 눌러서 짜는 느낌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뭔가 이렇게 힘을 가지고 이렇게 꽉 누르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스퀴즈거든요. 그러면 자, 그 느낌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아, 얘는 그러면 짜내다, 누르다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어떤 의미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 압력을 행사하다 이런 느낌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꽉 누르는 거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꽉 붙잡듯이 감히 좋네 열심히 연습했는데 뭐 때리다니까 비웃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꽉 붙잡듯이 이렇게 꽉 누르는 거 있죠. 그렇죠? 그게 스퀴즈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뒤쪽 가보면 이건 자, adopt가 채택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문맥상 다른 뜻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채택하지 않는 농부들을 꽉 눌러요. 압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한다고? out of,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고. 됐죠? 그대로 해석하면 돼. squeeze A out of B 이렇게 외우지 말고 squeeze, 꽉 누른다고? 누구를? 뭔가 채택하지 않는 농부들에게 이렇게 압력을 행사해서 out of farming이니까 바로 무슨 말이에요? 농사 짓는 것 바깥으로 나가게 한다는 뜻이죠. 무슨 얘기? 농사를 그만두게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됐죠? 스퀴즈 다음에 뒤에 이렇게 딱 보이고 얘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B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니까 squeeze A out of B A에게 압력을 행사해서 B 하지 못하게 하다 이렇게 이제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 될까요? squeeze in 꽉 눌러서 어떻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야, 근데 꽉 눌러야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존내 타이트하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자, 꽉 눌러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다. 꽉 눌러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한다 해서 비집고 들어가다. 그런 뜻인 거고요. 그 다음에 내 일정이 되게 스케줄이 되게 타이트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줄을 막 꽉 눌러갖고 요만큼 틈이 생겼어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뭐뭇을 위한 짬을 내다. 뭐뭇을 위한 시간을 내다. 꽉 눌러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만들어낸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뭐뭇을 하기 위한 시간을 내다. 자, 이런 뜻이 다 어떻게 생긴다고? 스퀴즈하고 인의 느낌을 살리니까 생기는 거야. 됐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squeeze A in B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squeeze A in B 그대로 해서 가는 거야. A를 꽉 눌러서 B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 A가 B로 비집고 들어가게 한다. 뭐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어떻게든 끝까지 한번 해볼 거야. 아무튼 어찌됐건 자, squeeze가 이제 그런 뜻이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살펴보니까 cannibalized는 소멸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살된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우리가 아마 뜻을 줄 거예요. 그래서 extinct에서 소멸된, 학살된 그 뜻이 되는 거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capitalize on, 뭐뭇을 활용하다. 됐죠? 뭐뭇을 활용하다, 이용하다. 우리가 활용하다, 이용하다 그랬을 경우에 뭘 쓰는 거예요? make use of하고 비슷한 의미로 capitalize on
기억합니다. make use of it, capitalize on, 활용하다, 이용하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고 squeeze는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예문 몇 가지와 함께 같이 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에 있는 거 적어주세요. 열심히 해야죠. 다음 달 수능이에요. 가르쳐줘도 지랄이야. 자, 다음 달 수능이에요. 그쵸? 안 가르치면 안 가르쳐준다고 뭐라 할 거죠. 가르쳐주면 왜 너무 많이 가르쳐주고 그러세요. 그러다 대학 가면 어쩌라고요. 잘 가야죠. 그럼요.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야죠. 하마터면 성공할 뻔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어주세요. 잘 적고 계시죠? 그쵸? 우리는 아직 연기 서투르니까 잘 적으세요. 적는 척 하지 말고. 그쵸? 잘 적어주시고. 사실은 스퀴즈와 관련해서 중요한 건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문장의 느낌을 살려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해석을 잘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퀴즈를 꽉 눌러서 뭔가 짜낸다는 느낌을 가지고 세 번째, 네 번째 예문의 해석을 잘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문의 squeeze는 어떤 뜻일까요? 맨 오른쪽에 affectionately 이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무슨 말이니? affection. 애정이죠, 애정. 그쵸? 영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대충 이펙트에서 나왔으니까 비슷한가 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애정입니다, 애정. affectionately, 애정 있게. 즉, 사랑스럽게 그 뜻이죠. 자, 그러면 캐서린은 딸의 손을 애정 있게 어떻게 했다고? 꼭 잡았다. 됐죠? 꼭 잡다, 꼭 붙잡다. 그게 바로 여기서는 스퀴즈의 뜻이 난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손을 잡았구나 그 뜻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두 번째도 비슷한 상황이긴 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녀는 그녀의 팔을 그 사람 주변에 이렇게 딱 둘렀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 사람을 팔을 두르고 나서 꽉 눌렀다 그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껴안다라는 뜻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팔을 두르고 나서 꽉 누르는 거니까 꼭 껴안다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여기서 스퀴즈는 바로 어떤 거? 허그의 느낌이구나. 됐죠? 허그의 느낌이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세 번째와 네 번째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는 그들의 관계 혹은 청중을 꽉 눌렀습니다. into, 안쪽으로 향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안쪽으로 향하도록, 들어가도록. 그럼 무슨 말이야? 뒤에 보니까 That was obviously too small. 에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작은 방으로 그 관객을 혹은 청중을 바로 밀어넣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Squeeze A into B. A를 B로 밀어넣다. A를 B로 꽉 들어가게 밀어넣다. 그 느낌인 거고. 자, 정부는 단호해 보입니다. 의지가 굳은 단호한 그 뜻이죠. 단호해 보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Squeeze as much money out of the motorist as it can. 이렇게 쭉 보이죠? 자, 그러면, as, 그 다음에 뒤쪽에서 it can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as possible 쓰거나 as 주어 can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as possible이 들어가 있거나 as 주어 can이 들어가서 구조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as possible, as it can 다 그냥 가로로 묶어주세요. 어차피 부사예요.
어차피 부사기 때문에 얘네들 싹 가로로 묶거나 생각해 주세요. 자, 그러면 가능한 뭐뭐한 그 느낌만 살리면 되는 거고 뭘 하고 있는 거냐면 squeeze money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을 꽉 누른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 바깥으로? 모터리스트는 운전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드라이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운전자 바깥으로 돈이 나오게끔 꽉 누른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짜내다라는 뜻이에요. 짜내서 뭔가를 뜯어내다 혹은 빼앗다 그 느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돈을 빼앗다 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빼앗다는 뜻이구나. 자, 그러면 정부는 가능한 그 운전자에게서 많은 돈을 뽑아내려고 많은 돈을 빼앗으려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됐죠? 그래서 뒤에 out of가 뭐뭐로부터 뭐뭐 바깥으로 그 뜻이니까 이걸 from과 비슷한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돈을 짜낸다, 누구 바깥으로? 운전자 바깥으로. 운전자에게서 돈을 뜯어낸다 혹은 돈을 빼앗는다. 그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다시 한번 스퀴즈는 약간 꽉 누르듯이 힘을 줘서 뭔가를 짜낸다는 느낌에서 뒤쪽에 나오는 말과 그리고 전치사에 따라서 의미가 살짝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이런 느낌이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잘 보이죠? 그쵸? 자, 이게 딱 스퀴즈의 느낌이에요.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딱 나오는 것처럼 뭔가 좁은 틈 사이에서 비집고 나오거나 좁은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스퀴즈다. 그쵸? 100번 웃기려고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그쵸? 이런 거 하나 보여주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쵸? 자, 아무튼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자, 뒤로 가서 14번 보겠습니다. 14번. 14번은 compelling의 별표 좀 해주세요. compelling. 원래 compelling은 어디에서 나왔는데? compel에서 나왔는데, compel이 강요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강요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강요하는 그 뜻으로 쓰이기보다는 강력한,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적어주세요. 강력한,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그래서 설득력 있는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있죠. persuasive, 요거 있죠, 요 뜻으로 많이 쓰이고요. 요 뜻으로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상대방에게 뭘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죠. 그쵸? 확신을 주는, 납득시키는. 그래서 설득력 있는. 살짝 어렵지만 얘도 같이 적어주세요. cogent. 이렇게 쓰면 다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compelling이에요.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주장, 설득력 있는 주장. 그랬을 때 compelling argument 이렇게 이제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력한 인상 이렇게 봐도 돼요. 강력한 인상. 뒤에 나오는 impression과 같이 묶어서 compelling이 설득력 있는, 매력적인, 즉 강력한 그런 뜻이 생기는 거구나. 강요하는 이 뜻으로도 가능은 하지만 주로 이 뜻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얘는 이 정도만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과 16번 지금 또 읽어주세요. 자, 15번의 anomaly, 그 다음에 16번의 scorit 얘를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근데 15번에서 anomaly 같은 경우는 분명히 대충 느낌은 알거든요. 긍정의 느낌일까요? 부정의 느낌일까요? 모르는구나. 자, 아무튼 이게 분명히 normal에서 나온 단어가 아니거든요. normal이 바로 이제 정상적인 그 뜻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가 뭔가 노멀하지 않은 거다. 뭐 이렇게 잘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맞았어요. 일단 맞는 거고 변칙이라든가 특이성 그 뜻이거든요. 변칙이라든가 특이성 즉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변칙 혹은 특이성 그게 바로 이제 anomaly가 되는 건데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여기 딱 보이죠? 그쵸? anomaly 이게 딱 보이는데 변칙, 뭐 특이성 그 뜻인데요.
자, 일단 단어 앞에 an이 붙으면, a라든가 an이 딱 붙으면 부정어를 만들거나 혹은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 요렇게도 가능하거든요. 부정어를 만들거나 뒤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 이렇게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느낌으로 이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바로 뭐가 있냐면, 많이 또 나왔던 거, 요거 생각납니까? 요거. 얘는 살짝 헷갈려도 요런 것도 잘 알죠. 그쵸? 요거라든가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sympathy, empathy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중간에 pad 이게 쫙 보이는데 단어에 뭐가 들어가면 단어 안쪽에 요게 들어가면 원래 이거는 그냥 단어 자체도 있기는 하죠. 작은 길, 그 뜻이 있지만 요게 단어 속으로 들어가면 길이 아니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비슷한 발음으로 이렇게 써도 되거든요. 여기 써도 되는데 요게 싹 다 어떤 뜻이라고? 요게 싹 다 feel의 느낌이에요. feel. 그래서 얘보다 우리가 이제 더 쉽게 알고 있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 그래서 요게 바로 어떤 뜻이에요? 요게 함께 열정 죽는다. 자, 그게 아니라 함께 느끼는 거죠. 그쵸? 함께 느끼는 거니까 여기 이제 뭐가 되는 거고, 여기 이제 동정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얘하고 같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sim 보이죠? sim도 어떤 뜻이니까 sim도 함께라는 뜻의 접두어 come과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sympathy, 그 다음에 compassion, 결국은 이제 같은 말이어서 이제 동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는 요게 만들다라는 뜻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인트의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 잘못 배우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 건데 요게 붙으면 무조건 동사다. 그건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라 그래? 공감 혹은 공감 능력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집사람이 나한테 자주 하는 말이에요. 공감 능력이 많다고. 자, 아무튼 자, 어찌됐건 공감이라든가 공감 능력이 그래서 empathy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요거 있죠. 그쵸? 그럼 요게 이제 결국 어떤 뜻이니까 느끼다라는 뜻인 거고 단어 앞에 뭐가 붙었으니까 A라든가 AN이 딱 붙으면 그러면 요런 뜻이라고 했었죠. 그쵸? 뭔가 느낌이 없는 거죠. 냉담 혹은 무관심 그 뜻이죠. 냉담이라든가 무관심. 자, 그러면 일단 얘네들이 이제 같이 기억하는 건데 그러면 anomaly는 결국 이제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것이 아니거나 이것이 없는 상황이겠죠. 그쵸? 이런 것들이 살짝 어렵긴 한데요. 자, OMA 요거 있잖아요. 요거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OMA가 바로 호모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인간을 이야기할 때 그 호모 세이피엔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호모라는 말에 대해서 흙을 가리키는 말, 인간이 흙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흙을 가리키는 말도 있지만 호모는 기본적으로 같은 거예요. 그래서 동종의 그랬을 때 뭐라 그래? 호모지니어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요 발음이 이렇게 H가 생략되고 이렇게 서로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어떤 뜻이니까 얘가 same, 같다라는 뜻이니까 그러면 anomaly는 바로 무슨 말? 같지 않은 거죠. 그렇죠? 보통의 상황과 같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변칙 혹은 특이성 그 뜻이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변칙이라든가 특이성, anomaly 같이 기억하시고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오는 얘보다 더 중요한 건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잘 기억해야 돼요. historical 무슨 말이니? 역사와 관련된 그 뜻이죠. 역사와 관련된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소재로 해서 만든 그 드라마 사극 있죠, 사극. 그 사극을 그래서 뭐라 그래? historical drama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 말하는 historical은 역사와 관련된 그 뜻인데 우리가 무엇과 historic과 구별을 좀 해야 돼요. historic과 구별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가볍게 적어 보겠습니다. historic과 그 밑에 historical 같이 적어 주세요. historic meeting of the heads of state. 그 다음 그 밑에 a story based on historical events. 이렇게 같이 한번 적어보세요.
헷갈리면 안 돼. 의미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나오는 히스토리컬은 그냥 역사와 관련이 됐다라는 거고, 히스토릭은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들어가는 게 히스토릭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서로 소원했던 혹은 관계가 좋지 않았던 국가의 헤드가 만났습니다. 그러면 어떤 걸로 봐야 되겠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모임이나 회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의 우두머리, 국가의 수장들의 어떤 모임이라고, 어떤 모임, 바로 역사적인, 그래서 유명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획기적인 새 시대를 여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이라는 뜻에 요걸 잘 기억해 주세요. 모멘터스가 중요한이라는 뜻이라는 거 꼭 기억합니다. 모먼트에서 나왔으니까 뭐 순간적인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모멘터스는 중요한. 순간적인 것은 momentary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모멘터스 중요한. 알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게 바로 히스토릭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컬은 역사와 관련된 그 뜻이죠. 역사와 관련된 사건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그럼 잘 들어야 돼. 역사와 관련된 사건을 바탕으로 했으니까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쵸? 그래서 픽셔널의 반대 느낌을 쓸 수 있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해야 돼. 우리가 픽션의 반대는 넌픽션이다.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픽션의 반대가 뭐다? 히스토리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해야 돼요.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리컬이 역사와 관련된 그런 의미에서 실제의, 진실의 이렇게 될 수 있고, 얘는 바로 거짓으로 꾸며낸 이렇게 된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그 밑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16번은 그냥 스커트만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쭉 보니까 only 다음에 부사가 딱 보이죠. only 다음에 부사. 단지 그때. 그쵸? 단지 그때. only 다음에 부사가 나오거나 only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혹은 only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도치죠. 그쵸? 그래서 뒤쪽에서 이렇게 동사 주어 도치가 되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단지 그때 당신은 승자의 저주를 스커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기는 것에 의해서 이기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이기고 있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승자의 저주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컬스가 저주인데 승자의 저주. 그쵸? 약간 그런 거 있다며. 그 뭐지? 무슨 그 연말 시상식에서 대상을 딱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내려간다며. 갑자기 막 인기가 막 줄어들고 막 광고 섭외도 막 이렇게 줄어들고 막 그런 것들 있다며. 그래서 연예대상 한번 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정점이고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쭉쭉 떨어진다라는 그 대상의 저주가 있다며. 그게 바로 이런 느낌인 거죠. 승자의 저주라는 건 무슨 말이야? 한 번 이기고 나서 계속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다음에 계속 질 수도 있다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기는 것에 의해서 또 이기는 거니까 계속해서 이기니까 승자의 저주를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겪지 않거나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때 스커트가 피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잘 기억해야 돼. 스커트가 피하다라는 뜻으로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스커트가 딱 보이는데요. 이 스커트가 당연히 동사 뜻을 기억하자는 얘기입니다. 명사 뜻으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있는 그 스커트 있죠? 그 뜻은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바로 어떤 뜻이냐면, 자, 적어볼까요? Go around the edge of something. edge는 가장자리죠. 뭔가의 가장자리 이렇게 go around, 돌아가다라는 뜻이에요. 뭔가의 가장자리를 돌아가는 거. 맞네, 스커트도. 그렇잖아. 우리가 딱 입으면 우리 몸의 가장자리 이렇게 딱 돌아가듯이 이렇게 둘러주는 옷이 바로 스커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뭔가의 가장자리를 돌아간다는 뜻이니까 직접 가는 게 아니죠. 그쵸? 그래서 요게 여기에서 어떤 뜻이 생긴다고? 가장자리를 돌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우회하거나 혹은 피하다라는 뜻이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독해를 하거나 어휘를 할 때 그 단어가 가지는 이미지를 그려보라는 게 문맥상 의미를 파악할 때도 도움이 되는 거고 이 단어의 다른 뜻을 볼 때도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 뭔가 이렇게 우리의 몸을 빙 둘러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처럼 뭔가 이렇게 빙 둘러서 돌아간다. 그럼 직접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우회하거나 피하다라는 뜻이 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단지 그때 당신은 승자의 저주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스커트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뒤에 17, 18, 19, 20 읽어주세요. 자, 17번부터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inspired는 영감을 받은 그 얘기죠. 그쵸? 귀여운 토끼의 영감을 받은 이 포터블 블렌더는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 포터블 블렌드가 무엇의 영감을 받아서 귀여운 토끼를 보고 아이디어를 받아서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쵸? 참고로 여기서 나오는 블렌더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믹서기죠. 그쵸? 믹서기가 되는 거고, 믹서기라는 표현을 써도 알아는 듣지만 이게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 블렌더 있죠. 그래서 믹서기를 보통 블렌더. 왜냐면 블렌드가 바로 어떤 뜻이 있으니까 섞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포터블은 바로 무슨 말이에요? 휴대용의. 됐죠? 휴대용의. 옮길 수 있는 그 뜻이거든요. 이게 무엇의 형용사냐면 이게 carry 있죠. carry. carry의 형용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어떤 동사의 형용사는 동사에서 모양이 바뀌어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얘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carry의 형용사가 포터블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로 과거에 고려대학교 영어 시험에서 주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나는 그때 시대 아닙니다. 그때 시대 아니고요. 나는 물론 이제 영어 시험을 대학별 고사로 본 세대이기는 해요. 하지만 나는 수능을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논술과 수학과 그 다음 즉 논술, 수리 논술, 그 다음에 영어 주관식 시험까지 다 봤던 세대이기는 하나 요 세대까지는 참고로 아닙니다. 자, 참고로 우리 때는요, 그 수능 끝나고 나서, 자, 내신, 그 다음에 수능 끝나고 나서 논술만 보는 게 아니라 문과인데 수리 논술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문과인데 수리 논술 해야 돼요. 막 풀이과정 적고 막 지랄 다 해야 돼요. 막 수원 막 존나 하고 막 그냥 학통 존내 싫었고 적분 존내 싫었어요.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영어 시험인데 주관식. 빈칸에 들어갈 말을 지문에 나온 단어를 활용하여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쭉 살펴보니까 뭔가 옮길 수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그 형용사는 뭘 쓸까? 대부분 carry에 떠올리거든요. carry에 떠올리는데 그 carry의 형용사 형태가 포터블이다.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참고로 그때 뭐 지문의 내용과 가장 적절한 영어 속담을 쓰시오. 이런 것들이 나온 적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걸 맞춰야지 대학교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있는 중상위권 대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런 거 안 보는 대학교들도 있죠. 안 보는 대학교는 그러면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대학교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정시 딱 보는데 그 정시에 전체적으로 다 반영하는 학교가 있지만 뭔가는 반영 안 하고 탐구도 하나는 빼고 이런 학교들은 가고 싶지 않은 대학교죠, 사실은. 갈 수밖에 없는 대학교잖아요, 우리가. 그쵸? 7주 동안 꼭 가고 싶은 점수, 가고 싶은 대학을 만들어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포터블이 그래서 이제 휴대용은 이제 그 뜻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영어 속담 200개를 외운 적이 있어요. 그 주관식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근데 외운 대로 나왔어, 젠장. 그래가지고 하늘은 스스로 돕자를 돕는다. 아직도 기억해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냐면 그게 이제 정답이었거든요. 그 정답이어가지고 Heaven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게 바로 이제 그 정답이어가지고 아직도 진짜 꽤 오래전 일이지만 아직도 그때 그 1월 중순에 서울에 있는 모 고등학교에서 존내 추운 교실에서 이렇게 영어 주관식 시험을 봤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는 난방도 잘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본고사를 보는데 1월 중순이잖아. 1월 중순에 시험 봐야 된다니까. 1월 중순까지 시험 보고 나서
1월 말에 이렇게 점수가 이제 취합이 되고, 그 다음에 2월 초에 합격자 발표가 나기 시작하고 추가 합격이 되기 때문에 2월 말까지 기다려야 돼요. 합격자 발표를. 그래서 2월 말에 딱 합격자 발표가 딱 나오면 그 다음 주부터 대학교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재수학원 가거나. 이제 우리 때는 그렇게까지 입시가 쭉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수능 끝나고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수능 끝나고 이제 더 본격적인 이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신이 30, 수능이 40인가? 그리고 대학별고사가 30. 이런 식으로 이제 반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신 망쳐도 수능 잘 보면 돼요. 수능 망쳐도 대학별고사 잘 보면 되죠. 그러니까 그 어느 것도 잘 못 보는 친구들이 많았죠. 왜? 다 마음 편하게 간 거예요. 그죠? 자, 어찌됐건. 자,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적어주세요. 자, 포터블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 말들을 적어주세요. 이 밑에 있는 거 잘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이제 선생님은 그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대학별 고사를 보러 서울로 올라온 게 거의 진짜로 요만했을 때 외할머니 따라서 서울 구경 갔을 때 고속버스 타고 막 있잖아요. 그때 빼고 처음이었기 때문에 와, 그 눈 오는 날 아직도 선생님이 중대도 봤거든요. 중대도 봤는데 중대 가서 대학별 고사를 봤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나 내일 시험 보는데 서울 어떻게 가? 그냥 새벽에 고속버스 타고 가. 엄마, 근데 학교는 어떻게 찾아가? 그 지하철 잘 타면 된대. 엄마, 나 지하철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어떡해? 사람들 잘 따라가. 엄마, 그럼 어디에서 내려야 돼? 야, 너 뭐 그 중대하고 고대 그 여기서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마을버스 타고 잘 가면 돼. 엄마, 그냥 그렇게 가면 돼? 그래. 잘 모르겠으면 그냥 사람들한테 물어봐. 네 가방 메고 있으면 수험생인지 아니까 잘 알려줄 거야. 어떻게 이렇게 뭔가 아이를 이렇게 독립적으로 키운다라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들어가는데, 다른 말로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요, 나는 가서 어떻게 보면 시험을 잘 볼까에 대한 그 고민보다는 어떻게 제 시간에 그 학교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더 컸어요. 왜냐면 일단 처음 가본 곳이니까. 그렇잖아요. 왜냐면 그 대학을 가기 전에 보통 이제 고3 때 우리 그런 거 많이 보잖아. 이렇게 그 대학교 로고가 있는 대학교 사진이 있는 달력도 보고, 그 다음에 좋네 연습장 사가지고 이렇게 고대 연습장 쓰고 있으면 고대 갈 것 같고, 중대 연습장 쓰고 있으면 중대 갈 것 같고, 필통도 고대, 무조건 그림 그리면 독수리 이지랄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가서 이제 맨 처음에 딱 보게 되니까, 와, 진짜 이게 맞나?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도 처음 가보고, 그냥 이렇게 좋네 진짜로 화살표 진짜 찾았어요. 왜냐면 어디로 가세요? 그리고 이제 수험번호 딱 확인해보고, 그래서 진짜 정말 일찍 도착해서 아무도 없길래 잘못 온 줄 알았는데 다행히 책상에 내 수험번호하고 내 이름이 붙어있길래 여기 앉으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앉아서 이제 마음 좀 이렇게 진정시키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가 대학교야? 이렇게 하면서 진정시키고 이제 시험을 봤던 그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준비를 잘 하면 어떤 환경이든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합시다. 자, 옮길 수 있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야? 이동시킬 수 있는 그 뜻이죠. 움직이는 그 뜻이 그렇게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포터블이나 트랜스포터블은 휴대용의 그 뜻인데, 그럼 휴대용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 뜻이겠죠. 가지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가벼운. 잘 봐야 돼. 휴대용이라는 것은 무거운 게 아니라 가볍다라는 느낌이 들어간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소형의 그 뜻입니다. 휴대용은 당연히 소형이겠죠. 그쵸? 그 다음에 handy, 이렇게 딱 손 안에 들어오는. 됐죠? 손 안에 들어오는. 그 다음에 manageable, 처리할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저런 것들이 싹 다 그래서 휴대용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로 쓰이는 거구나. 아시겠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세요. 단순히 의미로만 생각하지 말고 휴대할 수 있다는 것은 가볍고 옮길 수 있고 손 안에 들어오는 물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18번 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번 여기 쭉 보니까 여기에서 spontaneous가 보이는데 이거는 어떤 뜻으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spontaneous. 자연스러운 그 뜻이거든요.
자연스러운 그 뜻인데, 그럼 적어볼까요? 자연스럽다라는 것, 그 자연스러운 반응 있잖아요. 아까 내가 막 비웃는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막 비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연스러운 반응, 지금처럼. 알겠죠? 아무튼 이 자연스러운 건데, 그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적어주세요. 자연스럽다라는 것은 그래서 unprepared, 준비되지 않은 그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 됐죠? 준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튀어나오는 거.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적어주세요. 자연스러운, 자발적인. 그 다음에 얘는 사실 얘보다 중요한 건 얘 자체가 중요하지 않거든요. extemporary가 바로 즉흥적인 그 뜻인데요. 즉흥적인 그 뜻인데 저걸 기억하지 말고 즉흥적이라는 뜻의 다른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그 즉흥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애드립이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애드립인 거고 그때그때 이제 분위기 밤에서 하는 거고 미리 준비해서 한 게 아니죠. 그렇죠? 미리 준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걸 잘 기억해야 돼. 즉흥적인 에서 improvised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improvised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요렇게 딱 보이면 bis 요게 어떤 뜻이고 요게 보다란 뜻이죠. 그쵸?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비전 눈으로 보는 것, 시력도 역시 비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pro는 자 앞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쵸? 앞을 가리키는 말 혹은 시간상으로 앞이니까 미리란 뜻으로도 이제 가능은 하거든요. 앞이라든가 미리란 뜻으로. 그러면 앞에서 보고 하는 거죠. 미리 보고 하는 거예요. 정해진 혹은 짜여놓은 각본이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근데 앞에 요건 in에서 나온 거고 이게 무엇을 만들 수 있으니까 반대말을 만들 수 있으니까 미리 정해놓은 각본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닌 그런 의미에서 있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그래서 즉흥적이라는 뜻이 생겨요. 됐죠?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즉흥적인 그랬을 때 improvised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그래서 뭐가 보이냐면 impromptu 이렇게 써도 역시 즉흥적인. 됐죠?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앞에서 본 것이 아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즉흥적인. 자, impromptu 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요겁니다. 아시겠죠?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자, 자발적인 그런 느낌에서 자연스럽다. 그래서 준비되지 않고 그냥 현장에서 하는 거다라는 느낌이 옆에 나오는 즉흥적이라는 것과 즉 옆에 나오는 예나 사실은 비슷한 느낌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spontaneous, improvised 같이 기억하시고 자, 이제 마지막 두 개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한번 살펴볼게요. 19번은 그냥 외웁시다. proximity에서 근접성 혹은 가까움 적어주세요. 근접성 혹은 가까움이라든가 근접 혹은 뭐 근처라는 뜻이니까 proximity 그대로 알아두시고 왜냐면 얘는 요거 자체를 아는 게 단어로 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 어근이 가깝다는 뜻이니까 이 어근을 가깝다라고 외우는 이 단어 뜻을 그대로 외우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처라든가 가깝다는 뜻으로 요거 있죠? vicinity 얘도 그냥 그대로 외우세요. proximity, vicinity 가까움, 근접 혹은 근처 그 뜻이구나. 자, 근데 가깝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저 단어는 살짝 낯설다 하더라도 이 단어는 좀 들어본 적 있거든요. approximate 요거 있는데 요게 형용사도 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동사도 되거든요. 동사를 쓰이면은 말 그대로 이제 가까이 가다라는 뜻이겠죠. 가까이 가다 그 다음에 근접하다 그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쓰이면 당연히 가까운 그 뜻이죠. 가까운 그 뜻이니까 이게 이제 대략적인 이제 그 뜻이 이제 같이 생기겠죠. 그렇죠? 약 뭐뭐다 그 느낌으로 약 뭐뭐다 그랬을 때 이제 approximate를 이제 쓴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 결국은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으면 요게 들어가 있으면 뭔가 가까이 간다는 느낌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approximate 동사로도 잘 나오고요. 형용사를 쓰였을 때 가까운 대략적인 이 뜻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얘는 proximity하고 그 다음에 approximate 요거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마지막 20번 있죠. 그렇죠? 20번은 훨씬 쉬워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죽은 나무들이 숲에서 영원히 stack up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쌓다 혹은 쌓이다 적어주세요. 쌓다 혹은 쌓이다. up의 느낌을 그대로 살리면 됩니다. 쌓다, 쌓이다 그 뜻이 되는 거고
이렇게 써도 되죠? 그쵸? pile up. 파일이 더미란 뜻으로 쓰이죠. 이렇게 더미. 그쵸? pile up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로 쌓아가는 거니까 build up.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그쵸? 쌓다, 쌓이다, 이렇게 stack up, pile up, build up. 이는 그대로 그냥 up의 느낌을 살려서 같이 동의어 기억 좀 해두세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43페이지 6번부터 10번까지 풀어주세요. 같이 정리할까요? be bound for 기억해 주세요. be bound for. be bound for 명사. 뭐뭐로 향하다. 뭐뭐로 가다. 됐죠? be bound for 명사. 뭐뭐로 향하다. 뭐뭐로 가다. 지하철에서 많이 나와요. 그쵸? 의정부행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the train bound for 의정부 is now approaching.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 그거예요. 알겠어요? Please stay behind the yellow line.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어찌됐건, be bound for가 뭐뭐로 향하다, 뭐뭐 행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근데 be bound for는 그렇게 쓰이지만, be bound to도 있거든요? be bound to 동사원형.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해야 된다. must 동사원형과 비슷합니다. R은 동사원형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쵸? 다른 모든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향했다. 그리고 장소를 가리키는 말 뒤에 컴마가 보이고 where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로 향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농장이 없었죠. 어떤 농장이에요? 음식을, 먹을 것을 제공하는 농장이겠죠. 우리 이거 지난 시간에 봤거든요. 얘는 죽다. 혹은 소멸하다는 뜻도 있고 음식 따위가 부패하다는 뜻으로도 가능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furnish가 맞는 거죠. 그쵸? furnish는 furniture에서 나왔어요. furniture가 나왔기 때문에 furniture가 가구죠. 그쵸? 그래서 가구를 들여놓다 그 뜻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빈 공간에 집에 이렇게 가구를 들여놓다 그 뜻도 있고요. 가구를 들여놓듯이 빈 공간에 뭔가를 제공한다는 느낌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기억해야 돼. provide 의미가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합니다. 집에 가구를 비치하듯이 가구를 제공하듯이 뭔가를 제공하는 게 바로 furnish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서 7번 보겠습니다. 7번에서는 참고로 diplomatic ministry 이게 바로 이제 외교부가 되는 거죠. 그쵸? 외교부는 자 말을 했습니다.
this가 붙었기 때문에 멀리 뭔가 보낸다는 느낌이겠죠? 그렇죠? 적어주세요. 파견. 사절단 뭐 그런 걸 파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외교부는 말을 했습니다. 그 파견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것이라고. 자, 그리고 바로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 강화시킨다고. 이렇게 좀 맞는 거죠. 그렇죠? 강화시키다, fortify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얘가 이제 무엇과 비슷하다고 강화시키다, strengthen 이렇게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certify라는 것은 확인하다. 확인하다 그 느낌으로요. 확인하다, 보장하다 그런 뜻의 이제 verify라든가 혹은 guarantee 이것과 비슷한 게 certify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느낌상 뭐가 맞겠어요? 어떤 외교 사절단을 보내면서 두 나라 사이의 관계를 강화시킨다고 이렇게 해주는 게 좀 더 적절하다. 확인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certify라는 것은 진실임을 확인하다, verify하고 비슷한 의미. 됐죠? 이렇게 같이 기억하시고 자, 밑에 8번 가 있습니다. 8번. 8번은 그 밑에 보니까 if they don't, you will have to use the emergency fund to cover basic expenses 이렇게 보이죠? 이때 cover는 뒤에 나오는 비용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비용 따위를 충당하다 적어주세요. 충당하다. cover가 비용과 함께 쓰이면 그 비용을 충당하다는 뜻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기본적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비상자금이 되겠죠. 그쵸? 비상자금을 사용해야 할 겁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기본적인 비용이 바로 뭘까요? 먹을 것, 그 다음에 교통수단, 그쵸? 차 타고 이동을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가 맞겠어요? accumulation은 축적이라는 뜻이고, 누적되는 뜻이니까 아니고, 바로 먹고, 이동하고, 잠자고, 이렇게 좀 맞겠죠. 그쵸? 숙박이라는 의미. 숙박 혹은 숙박시설이라는 뜻으로 accommodation, 요게 맞단다. 이렇게 두시고, accommodation 같은 경우는 숙박이라는 뜻인데요.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도 accommodation이 되고요. 그걸 들어주는 것도 accommodation이 되거든요. 그래서 accommodation은 동사 의미를 같이 꼭 기억해야 되니까 적겠습니다. 필기해주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자, 우리 앞으로 많이 봐야 한 4번에서 5번이에요. 진짜로. 참아야죠. 그 정도야. 한 4번에서 5번은 봐야죠. 다음 주 일단 안 보고요. 다음 주는 한글날이니까 국어도 하시고 영어도 꼭 하세요. 한글날이라고 국어만 좋네 하다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랑 꼭 그 다른 탐구도 꼭 하세요. 네. 밑에 CF에 있는 그 형용사하고 명사 형태도 잘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잘 기억하시고, 일단 accommodate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어가 꽤 길죠? 꽤 긴데, 일단 A 다음에 같은 철자가 2번 나오잖아요. 이렇게 한번 끊어볼까요? A 다음에 같은 철자가 2번 나오면 요건 어디에서? A, D에서 나온 거고, 뒷단어의 영향을 받아서 철자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A 다음에 같은 숫자가 2번 나오는 건 다 AD, 가까이를 의미하는 것에서 나왔다. 뭐가 있어요? accustom, affirm 이런 것들이겠죠. 그쵸? 자, 그러면 얘는 가까이, 그 다음에 come이 딱 보이죠? 그쵸? 여기서 come 딱 보이잖아요. come은 아까 어떤 의미가 있다고? 아까 together 의미라며. 그쵸? 가까이 함께, 그 다음에 뒤쪽에서 MOD가 딱 보이는데요. 그래서 MOD는 fit 적어볼까요? fit. 그래서 수능에 적합한 모의고사다. 수능 fit 이렇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이밍은 잘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수능 fit 어찌됐건. 자, 그러면
가까이 함께 적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가까이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사람을 수용하는 것도 되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요구를 했는데 내가 그걸 잘 들어줘야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함께 잘 지낼 수 있게끔 사람을 수용하고 상대방의 요구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도움을 주는 것, 그게 싹 다 accommodate다.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당신의 바람을 어떻게 하려고? 수용한다는 뜻이겠죠. 당신이 바라는 것을 수용한다라는 것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이 바라는 것을 만족시키거나 충족시킨다는 느낌이겠죠. 그쵸? 네가 원하는 걸 내가 수용할게, 무슨 말? 들어줄게, 그 얘기잖아. 그쵸? 그 다음에 밑에 자, 우리는 당신이 스키 타는 것을 accommodate 하겠습니다.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당신이 스키 타는 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잘할 수 있게끔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help의 느낌도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죠, 얘. 그쵸? 산장 있죠, 산장. 그 산장에서 몇 명이 잘 수 있다, 그거. 그 산장을 9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다. 그쵸? 여기서는, 사람 따위를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결국은 take하고 비슷한 의미구나.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밑에는 어떤 뜻일까요, 그러면? 뭔가 결국은 accommodate는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상대방에게 다 도움을 주는 거, 그게 싹 다 accommodate거든요? 그러면 밑에 보니까 그 지역의 관광사무소는 아주 accommodating 하다. 무슨 말이에요? 나의 요구를 잘 수용해 준다는 얘기죠. 그쵸? 나의 요구를 잘 수용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 됐죠?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라도 나온다면 한 단어 빈칸으로 accommodating이 help의 느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움을 주니 그랬을 때 help과 비슷한 느낌으로 뭐도 있다고? accommodating도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비용을 3일간에 무엇도? 숙박도 포함한다, 그 얘기겠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3일간의 숙박 혹은 숙박시설도 포함한다. 됐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accommodation은 숙박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됐습니다. 자, 옆으로 가서 2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일단 9번을 살펴보면 9번에서는 뭐가 있냐면요. As humanity began to look more like a family of potential equals, Westerners had to accept that the behavior found in native cultures was not the distinctive feature. 이렇게 보이죠? 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나대의 법비 이거 딱 보이네요. 그다음에 distinctive는 바로 무슨 말? 그쵸? 독특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냥 뚜렷이 구별되는 뭐 그렇게 봐도 가능해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렇게도 보고요. 그다음에 독특한 특징이다. 그다음에 savage는 바로 무슨 말? savage.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에스파도 막 얘기해주고 막 그러지 않았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야만적인, 그쵸? 야만적인. 자, 그 다음에 아더니스는 뭐 다름 그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네이티브 컬처라는 거 보이잖아요. 그 원주민 문화에서 발견되는 행동이 독특한 야만적인 다름의 특징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냥 좋든 나쁘든 우리들 모두에게 존재하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봐주면 맞겠죠. 그쵸? 그래서 능력이란 뜻의 capacity 여기 맞고요. 얘는 붙잡는 거죠. 그쵸? 붙잡는 거. 감금이라든가 혹은 포획 이 뜻을 이제 보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원주민 문화에서 나타나는 그 독특한 행동들이 그냥 좋든 나쁘든 우리에게 존재하는 능력인 거지 그렇죠? 능력이라고 이제 보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능력이라는 뜻의 capacity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교복이죠. 그쵸? 교복에 자, 우리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무엇을 소중한 기회를 빼앗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복을 입고 실수하면 결국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우리 학교가 드러나는 거고 내가 아닌 다른 다수가 드러나는 거니까 교복 입고 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내가 보통 그냥 내 사복을 입고 어떤 일을 하고 실수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에 관심을 갖겠어요? 내가 입는 옷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여기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쵸? 저 새끼네? 이렇게 하겠지만 교복 입고 하면 어떻게 되세요? 저 고삐리 새끼.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복은 우리를 실수로부터 배우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에게서 빼앗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deprive A of B. 그래서 A에게서 B를 빼앗다. 됐죠? deprive A of B, A에게서 B를 빼앗다. 요거 잘 기억하시고 그 옆에 derive를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오늘 derive가 있고 여기 아까 deride 있었죠. 그렇죠? deride는 비웃다였죠? 그 다음에 deprive는 빼앗다, 제거하다는 뜻인 거고 마지막 derive 적어주세요. 마지막 derive. 참고로 여기서 있는 것처럼 derive 같은 경우는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냥 얻다, 확보하다 그 뜻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뭐뭐에서 유래하다. 됐죠? 얻다, 확보하다, 뭐뭐에서 유래하다. 그게 derive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됐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제 from가 보통 많이 쓰여요. 왜? 뭔가에서 뭔가를 확보하다 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뭐에서 유래하다 그 느낌이기 때문에 보통 derive는 전치사 from가 많이 쓰이는 말이고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자, 그녀는 음악에서 커다란 즐거움을 확보한다. 그래서 obtain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우리 가족의 부는 derive from 뭐뭐에서 나오다. 됐죠? derive from 뭐뭐에서 나오다. 쭉 보이죠? 뭐뭐에서 나오다. 정말 쉽게 생각하면 여기서 나오는 거죠. come from과 비슷한 거고, come from과 비슷한 거고, stem from과 비슷하고 잘 나옵니다. 뭐뭐에서 나오다. 그 다음에 뭐뭐에서 나온다. originate from 이렇게 이제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 중에서 특히 잘 나오는 거 요거 놓치지 말고 잘 기억해 주세요. stem from, derive from, originate from 다 come from과 비슷합니다. 뭐뭐에서 나오다. 그리고 저렇게 수동태로 쓰였을 때는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요. 뭐뭐에서 유래하다. 뭐뭐에서 기원하다. 이렇게도 이제 가능합니다. 일부 영어의 말들은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라틴어에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derive from이 한꺼번에 같이 붙어서 쓰일 수도 있고요. derive A from B, B에서 A를 얻다, 확보하다 이렇게도 가능하다. 됐죠?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자, remind 테스트 할 테니까 자, 지금까지 했던 거 쭉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간 5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드리겠습니다.